내가 마침 이거를 말하지 않으면 범인으로 몰릴 것 같은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는 거죠. 진술을 하지 않는 거는 피의자의 권리고요. 그 권리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법대로 하자! 안녕하세요. 법대로 하자의 김은진입니다. 수사기관, 그러니까 검찰이건 경찰이건 간에 범죄자라고 의심이 되는 사람을 체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를 미리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미란다 원칙입니다. 근데 그 미란다 원칙은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1700년대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해왔던 건데요. 이게 1963년 미국에서 미란다라는 사람이 여성을 강간을 했는데 자백할 당시에 이 사람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정에서 다투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죄로 풀려갔거든요. 그때부터 체포할 때 고지해야 되는 내용들을 미란다 원칙이라고 부르게 됐고요. 그 미란다 원칙의 핵심적인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묵비권 자체가 진술 거부권입니다. 그래서 진술 거부권은 원래 헌법 제12조 2항에서 보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헌법에만 있었던 권리인데 2007년도 6월 달에 개정을 해서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된 형사소송법에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다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헌법상의 권리로만 언급되던 것이 실제로 형사소송, 즉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반드시 묵비권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묵비권을 고지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재판을 진행한 중에도 진술 거부권이 있고 수사 과정에도 진술 거부권이 있고 이것이 둘 다가 묵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해야 되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특히 검찰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은 일종의 법률 전문가고 수사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에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피의자로 의심을 받는 사람, 용의자로 의심을 받는 사람들이 말실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말실수를 하는 것들이 나중에 유죄의 증거로 쓰일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권리로 인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형법상에서 형사범죄는 검찰이 모든 걸 입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봐도 맨날 나오는 얘기인데 알리바이 얘기하잖아요. 알리바이를 대지 않으면 마치 범인인 것처럼 몰려가는 이런 상황. 근데 이거는 드라마에서 극적으로 표현을 한 거지 사실과 다릅니다. 내가 그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될 문제지 본인이 입증할 문제는 아닙니다. 즉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걸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법률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말을 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그날 있었습니까? 그럼 없었다라고 하면 그럼 그날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있었다는 건 누가 봤습니까? 그럼 증인은 하나도 없네요?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서 내가 마침 이거를 말하지 않으면 범인으로 몰릴 것 같은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는 거죠. 형사소송법의 244조의 3에 1항의 2호에 보면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진술을 하지 않는 거는 피의자의 권리고요. 그 권리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한 논문을 읽어봤더니 그러니까 이 정권들이 자신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세를 만들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협박, 강요, 고문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예 없애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한 건데 그래서 피의자가 되는 순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가 유죄 확정된 사람처럼 보여지는 이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괘씸죄로 걸게 하는 거는 형사소송법의 위반입니다. 네, 이건 2001년도 대법원 판례에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를 하면 그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법원을 속이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이런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면담을 하기 위해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찾아갔던 대학생들 연행된 이후에 묵비를 하고 있는 이런 것과 이재명 테러범의 묵비는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고요. 앞의 묵비는 자신들의 정당한 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재명 테러범은 법원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변호사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변호사 불러주십시오 하는 그 순간부터는 나는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고 변호사가 올 때까지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이러한 때를 위해서 언제든지 변호사들이 갈 수 있도록 긴급 전화 같은 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화를 통해서 변호사들을 불러서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묵비권은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입니다. 헌법에서도 보장을 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수사 과정에서부터 재판 과정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권리고요.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앞으로도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